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먹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나는 스스로 식사 조절을 잘 하고 있다 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꼼꼼히 따져보면 대부분 먹는 이 양과 횟수에 문제가 많고 음식의 질이 무척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간식에 야식까지. 여러분, 실제로 공복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건강할 수도 없고 또 비만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그 비밀의 키는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쥐고 있습니다. 이 인슐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요.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포도당이 이 세포에서 에너지로 잘 쓰이게 만들고 일부 남는 당은 간으로 가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이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저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포도당은 간뿐만 아니라 내장에도 지방 형태로 쌓이게 됩니다. 즉 복부 지방이 증가하는 거죠. 반대로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장된 글리코겐이 쓰이게 되고 지방 역시도 점점 소모되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 몸은 첫 번째 에너지로 포도당을 쓰이게 되는데요. 포도당이 없으면 지방을 태우기 때문이죠. 즉 공복 기간이 길어져서 인슐린 분비가 점점점 줄어들면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살은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굶어야 인슐린 분비가 억제되고 몸속 지방이 소모될까요? 공복 후 우리 몸에 쌓인 글리코겐은 12시간 정도가 지나면 소진됩니다. 그리고 공복이 된 지 12시간 이후부터 우리 몸속에 지방이 분해되어서 케톤체라는 것을 만들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최소 12시간은 단식을 해야 복부 지방도 연소되고 다이어트도 효과를 볼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어느 정도의 공복 시간을 가져야 복부 지방이 줄고 체내 염증성 소인도 줄고 각종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낮아져서 이 영조처럼 건강하고 장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공복 시간의 이론을 바탕으로 최근에 유행하는 식사법이 있죠. 바로 간헐적 다이어트. 이 간헐적 단식의 방법은 크게 12대12, 16대8, 5대2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즉 공복 시간을 얼만큼 잡느냐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12대12 같은 경우는 매일 12시간 동안 단식을 하고 12시간 내에 먹는 겁니다. 말이 12시간이니까 참 긴 것 같죠. 저녁 식사를 8시까지 했다면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공복만 하면 되는 겁니다. 즉 야식만 안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12-12는 극적인 체중 감량 효과보다는 건강의 유지와 체중의 유지에 더 적합한 식사법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아무거나 막 드시면 이 의미가 없습니다. 12-12를 할 때는 삼시세끼 중에 한 끼는 현미채식을 하시고 한 끼는 해독주스나 즙, 또 가벼운 채식죽 이런 걸로 유동식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끼는 견과류나 고구마 등의 간단한 간식으로 채우시길 권장합니다. 16대8 같은 경우는 저녁 8시까지 식사를 끝내고 다음날 점심 12시에 식사를 하는 겁니다. 16대8은 마치 영조가 그랬던 것처럼 하루 2끼만 먹는 영조 식사법이 아닐까 합니다. 요즘 보면 아침 식사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아침에 입맛이 없으니까 정말 가볍게 때우고 출근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16대8도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힘든 식사법은 아닐 겁니다. 누가 저에게 간헐적 단식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제가 가장 추천해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이 12-12 방법보다 이 공복 타임 시간을 더 많이 길게 주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를 줄여줘서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데 더 적합하게 되는 거죠. 단 이 먹는 게 두 끼라서 정말 골고루 잘 드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미채식이 기본이 되면 좋은데요. 채식을 할 때 비타민 B12가 부족해질 수 있으니까 청국장이나 된장, 미역, 다시마, 톡 같은 이 해조류 섭취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채식주의자가 아니시라면 붉은색 육류보다는 가금류인 오리나 닭가슴살 그리고 해산물 위주로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간헐적 단식이죠. 5일 방식. 5일 같은 경우는 일주일 중에 5일은 먹고요. 2일은 단식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아무래도 위의 방법들보다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간헐적 단식에 입문자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대12의 간헐적 단식이나 또 16대8의 간헐적 단식을 하고 추후에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건강을 위한 식이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 한 끼 한 끼 먹는 식단을 어떻게 짜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식단을 짜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지중해 식단을 참고해 보십시오. 한국식 지중해 식단에 관련해서는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표 내용을 참고해 보셔서 이 식재료를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최소 한 달에 일주일만이라도 시도해 보십시오. 또 일주일에 5일만이라도 철저히 하시고 주말에 먹고 싶은 것을 좀 더 먹어 보십시오. 그 정도는 우리 몸도 용서해 주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 간헐적 단식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Q&A로 끝내겠습니다. 아침만 걸으면 살이 빠지나요? 16대 8 간헐적 단식을 잘 따르시면 빠질 수는 있지만 간헐적 단식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아침을 걸으셨던 분이라면 효과가 적을 수도 있죠. 만약 원래부터 아침을 좀 걸으셨다면 총 칼로리를 계산해서 원래 먹는 것보다 좀 줄이시고 탄수화물 섭취도 줄여주십시오. 그래도 효과가 좀 미비하다 그러면 운동을 증량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커피나 차를 마셔도 되나요? 맞습니다. 먹어도 되는데요. 대신 당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단식 시간 중에 물만 마시는 게 좋겠지만 힘드시다면 간단한 커피나 차 정도는 드셔도 좋겠습니다. 마른 사람이 성인병 예방을 위해 간헐적 단식을 해도 되나요? 이 공복 시간을 갖는 거 단지 살을 빼기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12시간 공복만이라도 최대한 지켜주시고요. 나머지는 이 식사를 좀 건강하게 또 칼로리를 좀 적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도 간헐적 단식을 해도 되나요? 12시간 공복은 사실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단 당뇨 조절이 안 되고 중증의 당뇨병 환자분들은 공복 시간에 저혈당이 올 수 있고 폭식의 위험도 있어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장기 아이, 임산부, 수유부 해도 되나요? 성장기 아이들이나 임산부, 수유부는 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칼로리를 계산하면 좋나요? 일부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이 먹는 시간에 어떤 거를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체중이 효과적으로 빠지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건강까지 챙기는 거다라고 할 수 없죠. 따라서 성인 기준 칼로리의 반 정도까지 좀 낮춰 드시면 훨씬 좋고요. 칼로리가 낮으면 배고픔을 또 유발할 수 있잖아요. 포만감을 많이 줄 수 있는 채식 위주의 시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양제, 단백질 보충제 섭취해도 되나요? 공복 시간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나요? 조선시대 왕이었던 영조의 식사법, 장수 비결이라고 꼽는 소식, 건강에 좋다는 채식 위주의 한식, 그리고 간헐적 단식까지 이 모든 것은 어쩌면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우리가 점점 잊고 사는 전통 식사법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시행하셔서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유전자를 깨워주십시오. 암, 당뇨, 비만, 치매 이런 질병들을 예방하기 위해 우린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이런 고민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채웠을 때보다 비웠을 때 우리 몸은 더욱더 정화되고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셨다면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먹는 것 즐거운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 약사입니다. 각종 독소에 찌든 우리 몸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바로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면 됩니다. 2016년 일본의 요시노리 교수가 오토파지의 메커니즘을 밝히면서 이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받게 되는데요. 이 오토파지란 영양소나 에너지 결핍 등 스트레스 조건에 처하게 되면 오래되고 손상된 이 불필요한 세포 기관들을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일종의 자기 소화 과정입니다. 그리고 분해된 작은 단위의 영양소들은 새로운 조직을 합성하는 재료로 사용하고요. 세포가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원으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 찌꺼기들, 독소, 노폐물 이런 것들을 없애주기 때문에요. 암이나 파킨슨병, 근육 이상 질환들, 퇴행성 신경질환, 감염성 질환, 노화 다양한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사실 이런 결과들은 많은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토파지라는 자동 청소기의 스위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요시노리 교수는 오토파지 시스템은 영양학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받았을 때, 즉 단식을 하거나 평소보다 적게 먹으면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진다라고 합니다.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면서 세포 속에 있는 염증 세포, 손상된 세포, 비정상적인 세포 등을 스스로 먹어 분해시킴으로써 부족한 에너지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적절한 간헐적 단식이나 이 소식은요, 단지 살을 빼주는 것뿐 아니라 건강을 회복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거다. 이러한 오토파지는 공복 8시간부터 활발하게 일어나서 48시간 정도가 되면 이제 완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몸이 케토시스 상태일 때 오토파지가 가장 잘 활성화된다.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케토시스, 아무래도 케톤체 생성이 늘어날 때 잘 진행이 되겠죠. 케톤체는요, 지방이 분해되면서 좀 늘어나게 되는데 보통 15시간 전후
이때 좀 활발해지고 40시간이 넘어가면서 이제 최저가 되는데, 그래서 이 오토파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바로 간헐적 단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물론 당뇨 같은 질환이 있으시거나 개인의 활동량, 칼로리 소모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신의 막는 방법 찾아가야겠지만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점심 12시까지 굶어보는 이 16대 8 단식이 어쩌면 가장 무리 없이 이 오토파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이 영상에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오토파지 잘 되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구취가 조금 유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입냄새가 하수구 썩었네 이런 게 아니라요, 약간 단내 같은 냄새라고 하죠. 이 입에서 단내가 나는 이유는 케톤체들이 날숨에서 좀 섞여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이런 단내가 좀 난다, 내가 지방이 잘 분해되고 케톤체가 잘 형성돼서 오토파지가 활성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체중 감량과 식욕 저하입니다. 사실 단식을 하게 되면 살은 당연히 빠지겠죠. 그런데 오토파지까지 활성화되면 식욕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선 오토파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AMPK 신호가 증가되고, 이 신호가 증가되면 우리 몸은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지방을 더 잘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을 더 촉진시킬 수 있고요. 이때 식욕 호르몬인 이 그렐린까지 감소되어 식욕도 줄어들게 되고 배고픔도 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밥을 원래 안 드셨던 분들이 오전에 배고픔을 잘 느끼지 않는 이유, 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뭔가 집중력이 좋아지고 맑아진다는 겁니다. 즉 뇌기능 향상이겠죠. 3년 동안 경미한 인지장애가 있는 노인들에게 이 간헐적 단식을 좀 시켜봤더니 인지기능이 향상되었고, 체중이나 공복 혈당, 염증 수치, DNA 손상 등도 감소되었다, 이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사실 오토파지가 일어나면 뇌에서 변형된 단백질이라든지 손상된 미토콘드리아의 축적을 막아줬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파킨슨 같은 이 위험성도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식을 좀 해봤더니 어느 시점부터 좀 정신이 맑아지고 개운해진다, 이런 느낌이 있다면 오토파지가 잘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신호일 수 있는 거죠. 단식을 해서 오토파지가 활성화가 되면 유익한 점도 굉장히 많지만 주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일반인도 단식을 하게 되면요, 혈당 수치가 좀 낮아질 수 있고 에너지가 부족해지니까 굉장히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운동을 하시거나 칼로리 소모가 많은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거나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 조금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말을 좀 잘 활용해 보셔서 쉴 때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시야까지 흐려진다, 그러면 단식의 긍정적 신호가 아니라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굶지 마시고요, 몸 상태를 잘 보시면서 거기에 맞게 잘 짜서 단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거나 당뇨병을 가지신 분들, 단식 중에 저혈당이 올 수가 있고요, 폭식의 위험성이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 임산부, 여기에 영양결핍의 위험성이 높으신 노인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토파지는 단식뿐 아니라요, 운동을 할 때도 굉장히 활성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간헐적 단식,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공복 시간을 늘려서 살이 좀 잘 빠지게 만들어주고 건강한 체질을 바꿔주는 방법, 이게 바로 간헐적 단식인데요. 무작정 굶고 공복 시간만 늘리거나 단식 후에 아무거나 무작정 먹는다면 아마도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헐적 단식 후 공복에 먹으면 살도 빠지고 건강에도 좋은 이 음식들 말씀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셨다면 저와 함께 가보시죠. 먹는 것이고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학사입니다. 옛날에는 안 먹어서 문제였는데요, 지금은 시도 때도 없이 너무 먹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비우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비우는 시간에 우리 몸은 스스로를 좀 정화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배출하게 되겠죠. 그 공복 시간이 최소 12시간은 되어야 우리 몸에서 지방을 태워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 요거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 이후까지 12시간 최소한 굶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요, 공복 시간을 얼마나 갖느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단식 후에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식 후 공복에 좋은 첫 번째 음식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적합무입니다. 적합무 낯섭니다. 보통 무하면 흰색 무를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요 적합무는요, 빨간색 무를 말합니다.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고요.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다고 알려진 지중해 식단의 기본이 되는 식재료이기도 하죠. 서양에서는 뭐 혈당이나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때, 또 만성 질환이 있을 때 이 적합무를 많이 찾는데요. 적합무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C, 칼륨뿐 아니라 요 빨간색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니딘이 아주 풍부해서요. 항산화, 항염, 콜레스테롤 저하, 심혈관계 질환 개선, 면역력에도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브로콜리에 많이 들어있는 이 설포라판의 전구 물질이죠. 글루코시놀레이트, 요게 풍부해서요. 암세포와 싸울 때도 아주 좋다라고 합니다. 적합무 먹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깨끗이 씻어서요. 껍질째 아작아작 씹어 드시면 아주 좋고요. 샐러드 할 때 좀 얇게 썰어가지고 다른 채소류와 같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좋은 두 번째 음식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이 브로콜리 체내 글루타치온 수치를 높이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식물성 화합물은요, 이 NRF2 대사 경로를 활성화시켜서 몸에 있는 글루타치온 효소를 잘 활성화시키게 만듭니다. 요즘 많이 찾는 먹는 글루타치온 있죠? 이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체내에서 직접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황화합물이죠. 우리 몸에서 이 글루타치온 합성하는 과정에 이 황화합물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복 후에요, 이 브로콜리를 충분히 드시면 아주 좋은데요. 드실 때 주의할 점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너무 가열해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항산화 물질의 활성화에 필요한 이 효소, 열에 약하기 때문에요. 너무 오랫동안 가열하게 되면 다 파괴돼서 효과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꼭꼭 씹어 먹어서 이 세포벽을 좀 파괴해야 이 효소가 활성화된다고 하니까요. 이왕이면 잘 씹어서 드시고 끓는 물에 너무 오랫동안 요리하지 마십시오. 자, 공복 시 먹으면 좋은 세 번째 음식 바로 양배추입니다. 공복 시간을 가진 후에 이 양배추를 꼭 먹어야 되는 이유는요. 이 위장장애 부담이 덜하게 만들어주고 소화가 잘 되게 해주고 점막도 보호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양배추요. 우리가 위장이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추천해주는 이유기도 하겠죠. 물론 양배추에는요, 이 외에도 칼륨이라든지 엽산, 비타민, 다양한 식물성 파이토케미칼들이 풍부하기 때문에요. 염증과 나쁜 활성을 줄여줄 수 있고 또 나트륨 배설에도 도움이 돼서 붓기 빼는 데도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양배추를 좀 가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양배추찜인데요. 이 양배추찜은 전자레인지용 용기예요. 양배추와 물 한 컵을 넣고 랩을 씌운 다음에 구멍을 좀 이렇게 뚫어주시고 돌리시면 끝납니다.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을 뿐더러요. 공복에 정말 좋은 음식이 되겠죠. 제가 아침마다 먹는 이 해독 주스 만들어 먹는 것도 양배추를 먹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복에 좋은 네 번째 음식은 두부입니다. 앞서 본 음식들의 부족한 영양소 바로 단백질이었는데요. 사실 이 닭가슴살도 같이 추천드릴까 생각해봤는데 아침에 닭가슴살 소화가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이 좀 많아서요. 두부로 대체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부에는요, 수분과 단백질이 풍부하고 또한 이 안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도 풍부한데요. 이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아주 비슷합니다. 에스트로겐보다 강도가 좀 아주 낮아서 에스트로겐이 부족할 때는 이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기도 하고 넘칠 때는 에스트로겐과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과다 증상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즉 에스트로겐 항상성 유지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호르몬 불균형증이나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는 여성에게 또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두부를 요리해서 먹기 귀찮으신 분들 연두부 사용하셔서요. 전에 말씀드린 이 식물성 단백질 주스 만들으셔도 좋습니다. 간단한 레시피 말씀드리면 연두부 한 무, 사과 반쪽, 바나나 하나, 약간의 시나몬 여기에 물 한두 컵 정도를 넣어서 그냥 갈아주시면 끝납니다. 공복에 좋은 다섯 번째 음식은 녹차입니다. 아침에 차 한 잔을 꼭 먹어야 된다라고 한다면요. 이 녹차 한 잔을 즐겨보십시오. 사실 저는 아침에 커피보다는 이 녹차를 강력하게 권해드리는데요. 우선 커피는 녹차보다 카페인 함량이 많고 위장을 좀 자극시킬 가능성이 높죠. 또 기계로 높은 함량을 가해서 만든 에스프레소, 거기 위에 떠있는 이 구수한 거품들, 이게 크레마인데요. 강력하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녹차는요, 뇌의 알파파를 증가시켜 진정과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테아닌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공복 타임을 가진 후에 진정작용을 해줄 수 있어 아주 좋은 차 종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카테킨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증진, 콜레스테롤 감소, 체지방 감량, 다양한 이득이 있는 영양소이기 때문에요. 녹차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공복 시간을 사실상 가장 길게 가는 때는 아마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일 겁니다. 물론 더 길게 공복 시간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일부러 단식을 해서 공복 시간을 늘리던 또는 원래 아침 식사를 잘 안 하셔서 공복 시간을 갔던 이런 시간 이후에는요, 최대한 덜 조리되고 덜 가공된 깔끔한 음식을 드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것 외에도 더 좋은 음식들이나 식재료들도 있을 겁니다. 만약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드신다면 수제두유, 오트밀 주스, 단백질 주스, 현미스프 다양한 음식들을 좀 시도해서 드시면 여러분의 건강 증진에 더 도움이 될 거다 믿습니다. 공복 후에 좋은 기운을 받고 노폐물을 제거한 후에 다시 안 좋은 음식으로 채우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위해, 해독을 위해 다들 요즘 많이 하시는 간헐적 단식 있죠. 그런데 공복 시간에 과연 유산균이나 비타민 이것들 먹어도 될까요? 오늘은 단식 중에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 먹어도 되는 영양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약사입니다. 영양제는 음식이 아니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드실 수도 있는데요, 특정 영양제들, 이 간헐적 단식을 깰 수도 있습니다. 먼저 단식 중에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 첫 번째 젤리 타입의 영양제들입니다. 조합 비타민, 비타민C, 비타민 D 꽤 다양한 성분들이 이 젤리 타입으로 나오는데요, 맛이 있다라는 뜻은 이 안에 당이나 첨가물이 들어있다라는 뜻이고요. 이는 인슐린 분비를 자극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이 목표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루 타입의 유산균입니다. 이것도 성분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원료명에 보면 이미 공복을 깨는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도당, 물엿, 자당, 옥수수 전분, 말토덱스트린. 이 유산균 자체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요, 입에서 녹여 먹고 맛을 첨가한 유산균 제품들, 당류가 있기 때문에 이는 단식을 깨는 행동입니다. 다만 유산균 제품들 중에요, 캡슐로 된 것들은 첨가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복에 섭취하셔도 단식을 깰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먹는 분들 꼭 유산균 제품에 첨가물들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시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단백질 보충제, 단백질이니까 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단백질 그 자체가요, 단식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일단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에너지가 결핍되어야만 단식과 오토파지가 진행되는데, 단백질이 들어오게 되면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니까 당연히 단식이 깨지겠죠. 그리고 사실 단백질도요, 인슐린 분비를 자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복 시 단백질 섭취도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의 지방 역시도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오메가3 제품들도 칼로리가 있기 때문에요, 단식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3는 음식과 함께 섭취를 해야 이 흡수도 좋아지기 때문에 단식 타임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단식을 할 때 영양제를 아예 못 먹는 걸까?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비타민이죠. 비타민 B군, 비타민 C 등은요,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이나 첨가물이 없는 한에서입니다. 물론 일부에서 이 칼로리 제한도 체내 산화적 스트레스 상황이기 때문에 비타민C나 일부 항산화제가 들어가게 된다면 오토파지를 좀 방해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요, 운동했을 때나 독소, 염증으로 있을 때 생기는 산화적 스트레스는 몸에서 생기는 대사 경로가 조금 다르게 일어납니다. 즉 결과물 역시도요, 운동을 통한 산화적 스트레스는 근육량을 비대하지만 염증이나 질병으로 인한 산화적 스트레스는 오히려 근육을 축소하게 되는 결과물이 생기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몸은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산화적 스트레스냐에 따라 다양한 화학적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항산화제가 오토파지를 방해한다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꼭 내가 간헐적 단식을 하는 그 시간대에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면요, 비타민 B군이나 비타민 C도 식후에 식사 시간에 맞춰 드시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공복시를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자, 오늘은 단식과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단식 후에는 소화하기가 좀 쉽고 당이 적은 순한 음식으로 보식을 해야 됩니다. 단식이 끝난 뒤에 보상 심리로 단 거, 기름진 거,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 이런 것들로 배를 채우지 마시라는 거. 단식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길 바라면서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상담은 리틀 약사의 네이버 밴드 이용해 주시고요. 블로그, 인스타그램도 있으니까 많이 놀러 주십시오.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